BTS는 서구권에서 먼저 21세기 비틀즈라는 찬사를 받았고 가사에 빌보드라는 단어를 써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국내 유일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발표할 당시에도 여전히 각종 말들의 타격을 받았고 멤버 각자도 내 외적인 위기들이 있었죠. 그러한 충격을 견디고 더 발전해야 하는 Just Going On and On하는 BTS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안티프레질입니다. 하이브 첫 걸그룹인 르세라핌 역시 정식 데뷔 전부터 각종 말들이 많았고 멤버 교체 등 시련이 많았죠.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르세라핌에게 필요한 건 역시 안티프레질입니다. 안티프레질 가사에서 이슈가 되었던 카자이의 토슈즈와 사쿠라의 채원의 커리어는 훌륭한 결과물의 축적을 비유한다기보다는 각자 그 시간 동안 형성된 서사와 안티프레질 능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삼촌 123입니다. 오늘은 많이 알고 있죠. BTS의 온과 이제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삼촌. 네, 안녕하세요, 삼촌. 네,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네, 여러분도 안녕하시죠? 네, 구독자. 네, 네, 이제 네. 저희 다 이제 지인의 지인들이죠. 네, 지금은. 뭐 아직은요. 그렇죠. 네, 그렇소. 제가 이제 뭐 이번에는 제가 이 노래 두 곡을 좀 네, 같이 비교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 노래들을 하게 됐는지 좀 이제 인연에 대해서 이 네, 네. 노래들과 인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참고로 이제 제가 좀 그 진성암입니다. 찐암이에요. 마흔에 이제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 이제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 보통은 이제 뭐 저도 한 2010 한 저는 2010 한 9년 정도 좀 네, 네, 늦게 아미가 됐는데, 네. 보통 이제 뭐 부모 이제 자녀들이 아미면 부모님들도 같이 아미가 되는 어, 그런 경우 꽤 많아요. 왜냐면 이제 방탄소년단은 그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네. 좀 빠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빠질 수밖에 마력이 없는. 있거든요. 어, 예, 빠질 어, 수밖에 어. 그 빠질 수 없는이라고 했나? 응. 빠지, 빠질 빠, 수밖에 없는 안 빠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런 매력이 좀 있어서,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제 많을 거예요. 이제 음, 연령층이라든지 좀 이제 다양할 거고. 네, 저는 이제 오늘 네, 좀 오늘 노래 및 퍼포먼스를 개인적으로는 네. 뭐 방탄소년단의 노래뿐만 아니고 음, 이제 케이팝 전체 중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아, 노래랑 퍼포먼스를. 그 정도로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최고라. 제가 삼촌한테도 좀 그렇게 네, 약간 그렇게 소개를 좀 했잖아요, 맞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음, 이 온하고 이제 온 어떤 퍼포먼스를 보다 보면 네. 이제 방탄이 어떻게 이렇게 역대급의 역사를 쓰고 있는지 약간은 좀 느낌이 와요. 음, 이제 사실 이제 힘든 일이라든지 뭐 퍼포먼스 자체가 힘든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신력이 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 뭐 어떤 재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뭐 극한의 음, 상황에서는 정신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음, 이 일곱 명 모두가 뭐 정신력, 의지, 네. 뭐 기백 이런 것들이 좀 그 굉장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음, 근데 또 그걸 갖춘 일곱 명이 만났다는 것이 그 엄청난 기적이다. 네, 그렇게 진, 이제 굉장히 저는 음, 칭송하고 싶고. 아, 네. 네, 저는, 예, 사실, 삼촌이 이거 한다고 해서 처음 네. 들어봤어요. BTS 노래를. 와, 그렇게 이제 쉽지 않은데. 예. 보통 아니, 애가 있고 뭐 이렇게 일하다 음, 보면은 이렇게 음,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 라디오도 잘 안 듣죠. 뭐 음, 말고는 거의 들을 일이 없거든요. 예,
그래도 유튜브로 찾아 듣는 노래들은 이제 20, 30대 때 많이 들었던 노래고 그게 익숙하기도 하고 제 감성을 자극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에 이걸 한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사를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긴 하지만 그 네. 매력을 아직은 못 찾았다는 얘기네. 네, 그렇죠. 아, 거의 지금 우리나라에 진짜 몇 프로 안 되는 케이스 같은데. 그런가요? 뭐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네네. 방탄은 노래를 네.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저절로 빠지게 되는 좀 네네. 그런 팀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실 온에서 저는 이제 그전에는 좀 멤버를 골고루 다 좋아하고 지금도 골고루 다 좋아해요. 네. 근데 온에서 유난히 정국이 좀 이렇게 활약이 좀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약간 그 모습이 제가 좀 약간은 좀 사랑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좀 네. 이소룡 같다는 느낌? 어, 그래서 이소룡의 환생처럼 좀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정국이 이제 그 뒤로도 정국한테 좀 애정이 많이 갔죠.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이소룡 환생처럼 보인다는 이게 표현은 혹시 네. 뭐 다른 기사나 이런 거에서 이제 차용해 오신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한번 좀 이렇게 구독자분들 검증 좀 해주세요.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네, 아마 제가 이게 제 네. 느낌입니다. 제 느낌. 느낌인 거. 혹시 뭐 그 삼촌이 찾아봤을 때 있었어요? 저런 말이? 미국인가? 미국에서 약간 이런 인터뷰를 한 것처럼 그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삼촌이 찾아본 데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근데 뭐 저랑 좀 비슷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삼촌의 생각을 이제 공감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제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거 저랑 비슷한 영혼을 가진 어떤 쌍둥이. 쌍둥이. 있잖아 왜 그 용어 있잖아요. 뭐지? 더맨더머? 응. 그 아닌가? 아니. 삼촌 이런 거 많이 아시는데 왜? 예. 아니 모르겠어요 지금은. 데자뷰는 아니고 왜 있잖아요. 자기랑 똑같은 누군가. 자기랑 똑같은 누군가. 구독자님들 좀 댓글 좀. 갑자기 넘어갑시다. 우리 둘 다 모르네. 그 다음에 제가 요 짧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번 여러 번 시작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딱 한 번이 뭐냐면, 네. 이 오늘 네. 제가 이제 커버하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커버를 하는 건데, 네. 이제 커버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오늘 자 들어보세요. 노래를 춤을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만. 네, 한번 들어봐요. 잠깐만. 진정하고 비웃지 말고. 먼저 이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어떤 누군가의 뒷모습이 있는 거죠. 전대. 네. 그래서 온의 도입을 약간 피아노로 좀 서정적으로 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이제 전국 출 때 춤을 추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 노래에서 제이홉 부분의 어떤 그 랩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걸 하면서 다시 랩을 하고 다시 춤을 추고 다시 피아노를 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커버를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안 하길 잘했죠. 100번 잘한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결제.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오늘 제가 했던 인연이 좀 많다는 거.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안티프레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삼촌이 저한테 삼촌이 네네.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이 책을 추천해 주셨잖아요, 맞죠? 네네 맞아요. 원래 사실 근데 책은 추천만 하면 안 되고 사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속담이 있는데 이거 물에서 구해주니까 보따리까지 같이 왜 못 구해줬냐 그 말인 것 같은데. 좀 삼촌의 어떤 잘못을 한번 드러내봤고. 잘못이라고. 근데 일단 제가 이걸 사놓기만 했죠. 왜냐면 이게
이게 700페이지인가 그렇잖아요, 맞죠? 네, 그래요. 예, 전체가 뭐 700페이지 뭐 그런데 또 제가 좀 그 사놓기만 하다가 네네. 그래도 이제 그 한번 읽어보자 싶어서 읽었는데 서문만 50페이지예요. 맞아요. 예, 좀 약간 번역이 또 약간 조금 좀 빡세게, 매끄럽지 않죠. 네, 그래 네네. 좀 매끄럽지 않게 돼 있어서. 네. 근데 제가 서문을 읽으면서 생각난 노래가 바로 온이에요. 예, 그냥 뭐 어떤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온이라는 노래 자체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온하고 안티프레즈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안티프레즐에 대해서 네. 그 이제 저는 이제 이 그 르세라핌이 이제 방시혁 그러니까 하이브의 그 자회사 소스 뮤직에서 나온 걸그룹인데,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방시혁이라든지 우리 이제 그 기획자들 있잖아요, 사실은 앨범을 기획하거나 네. 뭐 컨셉을 만드는 사람, 그분들이 분명히 저는 이제 안티프레즐 책을 봤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맞죠? 네, 네. 이 나심 탈렙의 책을 전체를 다 본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삼촌도 뭐 노래를 들어봤을 때라든지, 네, 노래를 들어봤을 때나 이게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이 이게 하이브에서 안티프레지라는 제목으로 나오고 블랙스완 그건 누가 불렀죠? 블랙스완 그거는 이제 BTS가 불렀죠, 이제. BTS가 불렀죠. BTS 블랙스완도 이제 이 나심 탈렙이 지은 책이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탐독하고 있었다고 방시혁이든 누구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프레즐이라는, 제가 그럼 안티프레즐 설명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네네. 그러니까 프레즐이라는 단어는 원래 있잖아요, 맞죠? 네, 있는 단어죠. 원래 있는 단어인데 안티프레즐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원래 없는 단어였는데 이제 2012년에 이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만든 용어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뭐죠, 이제 안티프레즐 이제 르세라핌의 노래를 만든 사람은 이 책의 존재를 이제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안티프레즐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보면, 네. 우리가 프레즐이라는 거는 깨진다는 의미고, 네. 보통 안티는 반대를 뜻하니까, 그렇죠. 안 깨진다라고 해석을 뭐 할 수 있고 해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나심 탈레브 이 저자는 뭐 단순히 깨지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더 강해진다. 외부의 충격이나 스트레스, 리스크, 이제 불확실성을 겪으면서 오히려 성장한다는 의미로서 안티프레즐이라는 용어를 만든 거고, 그리고 실제 이제 르세라핌의 노래에서도 보면 그게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네, 맞아요. 네. 요 지금 사진에 두 개가 있는데 좀 틀린 사진이 뭘까요? 다른 점 뭐 찾기 퀴즈요? 아니, 다른 점 찾기는 아니고 이 안티프레즐 이론에 따랐을 때 네. 틀린 그림은 어느 쪽일까요? 틀린 그림은 오른쪽이겠네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왜냐면 안티프레즐이라는 게 안 깨진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저런 일단 상자 같은 게 안 깨질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은 사실 이 이론에 따른다면 틀린 그림인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게 안티프레즐 설명해주는 이제 그래프인데, 스트레스가 이렇게 우리 한계점, 브레이킹 포인트, 한계점을 넘어왔을 때 반응이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른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이제 뭐 이제 조직일 수도 있고, 한계점을 넘어와서 반응이 다른 건데, 이 리질리언스는 이제 요거로 이제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깨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리질리언스는 한때 유행했던 말, 우리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한때 유행했던 그 회복력, 회복 탄력성을 말하는 건데, 일단은 정상으로 회복을 한다는 게 정상 수치로 돌아온다는 거죠. 예, 이제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안티프레질의 경우 오히려 더 힘이 이제 세지는 발전하는 거. 예, 오히려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안티프레질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음. 그리고 사진은 이제 예, 이제 네. 르세라핌의 그 안티프레자일이 포함된 앨범의 표지, 예, 앨범 아트인데 이게 바로 이제 킨츠키라는 긴츠기라고 하는 네. 긴츠기라는데 일본의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기술인데 네. 이제 도자기가 깨진 부분, 금간 부분을 네. 오칠로 이어붙이고 금, 은 등의 가루를 입힌 방식. 이게 이제 금인 거죠, 금.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게 충격을 받아서 깨져도 네. 더 아름다운 결과물로 승화되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술적 가치는 더 올라가는 것.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게 이제 안티프리즈라고 이 긴츠키라는 게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삼촌은 제가 알기로는 안티프레즈를 막 여러 번 읽으시고 좀 그 굉장히 네. 좋아하는 책이어서 그리고 네. 뭐 원서도 사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사봤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삼촌에 비해서는 안티프레즐이라는 이 이론에 대해서 좀 이해가 떨어지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이해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 네네. 그 저는 이제 유키즈라는 그 예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유재석 씨 나오는 오케이. 건가요? 유재석 씨랑 이제 조세호 씨 나와서 네네.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예능 중에서 조금 가장 힐링을 받았던 예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어떤 지정해서 대화하는 거죠. 일반인 중에서. 네. 이게 저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 보거든요. 예, 약간은 리스크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겠네요. 예, 정처 없이 걸으면서 땡기는 사람하고 즉석에서 대화를 나누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 리스크를 우리가 엄청난 재미, 엄청난 감동이라든지 힐링으로 하려면 네. 이 중간에 이제 사실은 토크 능력치가 뛰어난 사람, 토크 능력치가 어떤 뛰어난 유재석이라든지 조세호 같은 사람이 있어서 사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예전에는 네. 그 어떻게 보면 사회 뭐 약간 무대연령증도 있었다고 제가 알기로 있고 네. 알고 있고 알기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어떤 뭐 토크쇼 이런 거에 대해서 약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이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이런 네. 어떤 돌발적인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반인들과의 대화에서도 충분하게 재미를 뽑아내게 됐다는 거죠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시즌은 스튜디오에서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실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모든 리스크를 조금은 굳이 의미를 붙이자면 네. 뭐 리스크를 제한하고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질문과 답변이라서 좀 큰 재미가 없다고 저는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이제. 일반 토크쇼랑 뭐 차이가 사실 없더라고요. 저도. 네, 지금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맞죠? 예. 네네네. 그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왜 슈퍼스타 K를 보면 예.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키즈 시즌 1, 2를 보면 이렇게 재미난 사람이 만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기들도 대답도 너무 잘하고. 예, 뭐 하여튼 그런 저는 유키즈 시즌 1, 2 때처럼 네. 이제 좀 다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이거는 사실 좀 약간은 좀 억지로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제 걸렸을 때 네. 이제 코로나 걸렸는데 뭐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그 코로나 걸린 걸로 아직까지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예, 호흡기 질환 등 해서 후유증으로 아직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아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냥 환자가 된 거죠. 계속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그 우리가 치료 과정에서 약간은 그 얘기 어떤 지칭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서 약간 한의학적인 용어긴 한데 명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네.
치료 과정 중에서 예기치 않게 갑자기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여러 증상이 나타나다가 결과적으로는 완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명현이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제 코로나 하면 초반에 뭐 네. 너무 심했다가 맞죠. 네. 그다음 결국에는 완쾌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굉장히 드문데 네.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기존의 질환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뭐 류마티스라든지 혹시나 갑자기 이제 그 뭐 아니면 이제 어떤 뭐 췌장에 염증이 있었는데 그게 낫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드물게 이제 보고가 된 경우가 있고 물론 이제 안 좋은 우리가 갑자기 탈모가 오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아, 네, 그때 한때 그게 좀 보고가 돼서 네, 남자들 엄청 충격에 뭐 그런 얘기 좀 뉴스였는데.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코로나가 원래 이제 어쨌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네. 근데 그 면역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사람하고 면역이 과다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과다하게 일어나는 사람인 경우에는 네. 간혹 이제 자가 면역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가 면역. 예. 그래서 우리가 입맛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참 입맛이 없으니까 입맛을 못 느끼는 거. 그다음에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랬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냄새 뭐 또 후세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코로나 때문에 면역이 과해져서 자가 면역으로 오히려 우리 코에 있는 세포를 셀프로 공격하는 이런 거였는데 네.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갑자기 어떤 네. 내가 원래 앓고 있는 질병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를 걸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죠, 뭐. 그렇죠. 안티프레즈를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네. 조금은 좀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 그래프랑은 좀 연결이 돼서 네, 그렇죠. 뭐 백신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 맞죠. 예. 예. 그렇죠. 이제 어느 그 우리가 정도. 백신을 또 너무 어떤 뭐랄까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맞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안티프레질이 또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극복하면 더 성장한다 이런 얘기라고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책 서문만 봤거든요. 저는. 네. 근데 서문을 보면 어쨌든 리스크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세 개로 한번 어떤 네.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좀 구분해 봤는데 어차피 한 치 앞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 만약에 이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리스크 이제 심각한 위기가 오면 네. 잘 지나가리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극복을 하라는 얘기죠. 극복. 그다음에 그 극복을 하면 오히려 네. 이제 더 성장하는. 예, 오히려 화가 복으로 바뀌는. 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맞죠?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안티프레질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네네. 그다음 아까 회복 탄력성은 이제 극복하고 있는 그 과정. 네. 예. 그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안정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이제 리스크 근데 사실은 우리가 리스크를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많죠?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르세라핌의 노래를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려움 없이 앞으로 가겠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질의 가사를 보면 떨어져도 괜찮다고 나오고 떨어져도 괜찮다. 아예 이제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네. 예,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실패를 하고 떨어져도 네. 이제 그 순간에는 뭐 강해지거나 발전이 없다 해도 분명히 내면은 강해져 있을 테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또 어쨌든 더 단단해진 상태로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는 뭐 괜찮은데 뭐 20살 아니면 한 30살 넘은 어떤 우리가 인간 사람들한테는 네. 그 사람이 발전하지 않으면 훌륭하다거나 똑똑하다는 네. 칭찬을 해주면 안 된다고 약간은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그냥 봐도 와 똑똑하다 싶은데 네.
너무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한 달 뒤에도 별로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뭐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진정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은 계속 네. 발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가 많이 힘든데,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사실은 또 사실은 이제 그냥 이제 네. 이제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이제 네. 뭐 어떤 좋은 루틴으로 아니면 보통 이제 자기 개발이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해야지 자기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뭐 내가 영어 수학 중에서 영어는 너무 잘하는데 영어만 계속해서는 사실은 자기가 어떤 이렇게 좋은 어떤 성적을 얻을 수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좋은 루틴으로 매일매일을 뭐 일신 우일신 해서 발전하는 사람. 사실은 이게 뭐 10대는 계속 우리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아기를 안 키우지만 아기들 계속 발전하잖아요. 맞죠? 하루하루 그렇죠. 다르게. 하루하루 다르죠. 똑똑해지고 예뻐지고 그다음 또 마음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떤 정규 교육을 좀 벗어나면 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사회에 나와서는 더 마찬가지고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네. 근데 이제 뭐 표면적으로 이 사람이 똑똑하고 괜찮고 뭐 몸도 좋고 해도 네. 예, 저는 이제 더 발전하는 사람 이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안티프레질도 마찬가지. 네. 우리가 이제 뭐 작은 실패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아니면 네. 여러 가지 경험으로 쌓인 어떤 능력치로 네. 어떤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새로운 뭐 불확실성, 뭐 네. 리스크를 맞이하면 네. 이제 더 쉽게 극복을 하고 또 발전하는 사람이 된다. 네. 뭐 이렇게 저는 조금 이해를 했고, 뭐 제가 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뭐 수정이라든지 추가로 좀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삼촌? 반론은 아닌데 이게 네, 항상 삼촌이 저한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네,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은 네. 이것도 이제 메타인지랑 연관될 수도 있는데 메타인지, 예. 메타 연관될 수도 있는데 이게 리스크가 예. 사실은 모르잖아요. 아무도 이게 앞으로 나오는 리스크를 안티프레지의 네. 핵심과 이제 연관된다고도 생각하는데 네. 리스크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죠. 예. 아무도 모르죠. 그거를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가 있느냐. 조금 제 말이 이게 이해가 제가 깔끔하게 되진 않는데 지금은 삼촌이 얘기하는 말은 얘기하는 메타인지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메타인지는 예. 이게 나를 객관화시켜서 저번 이게 소녀시대 지 때도 말했지만 좋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이고 결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 리스크라는 게 한치 앞도 모르는데 이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할 그냥 수 없는. 예.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 삼촌이 얘기한 게 저번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왜 메타인지가 안 되냐? 그거 계속해도 안 될 거라 생각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아니 그거를 뭐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말이었을 수도 예.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제가 반론하고 싶은 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그냥 부딪혀보고 리스크를 예. 알고 있으면서도 내 시간과 내 노력을 투자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온앤온 계속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지금 그 생각이 났어요. 네. 지금까지의 어떤 네. 삼촌의 얘기는 저는 이제 100% 동의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약간은 이렇게 온앤온을 하면 좋은데, 네. 우리 리스크도 모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네. 그 삼촌의 얘기는 온앤온 하면서
이제 어떤 실마리가 보일 수도 있고 이제 뭐 돌파구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말하는 건 그거죠. 메타인지가 뛰어나면 네. 이게 더 빨리 도달한다는 거죠. 더 빨리.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예, 맞죠. 그렇죠. 더 인지를 하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온앤온 하는 데서 무수히 이제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맞죠? 포인트들. 네네. 이제 결정해야 되는 포인트, 중단해야 되는 포인트, 더 나아가야 되는 거, 이때는 뭘 어째야 되는데 이 포인트들에서 네. 이제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은 더 빨리 결정 내리고 더 좋은 선택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 부분을 강조한 거고, 요 부분. 네.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은 더 빨리 된다, 더 성공을 확실히 할 수 있다. 계속 이제 시도하는데 또 좀 더 네, 그렇죠. 확률이 높은 방법으로 시도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3초는 계속 온앤온을 하자는데 약간 포인트가 있다면, 네네.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더 갈고 닦아서 네네. 어떤 이제 좀 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뭐 못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어떤 좀 빨리 지나가자는 거죠. 빨리 지나가고 사실은 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 주제는 온이잖아요, 맞죠? 온. 맞아요. 예, 계속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실패해도 또 가는 거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강해진다는 건데. 네. 그렇죠. 하여튼 뭐 제가 약간 삼촌 상처를 한번 줬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때 이게 지금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서 이게 네. 방금 그 생각이 났어요. 방금 그 생각이 났고 이제 여기 여러 번 읽었지만 그래도 아직 뭔가 이제 딱 기억에 남는 부분만 남고 이제 책의 전체 내용을 알지는 못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첫 서문의 시작이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땐 그랬어요. 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람은 촛불 하나는 꺼뜨리지만 모닥불은 살린다. 불이 되어 바람을 맞이하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그냥 읽으면서 이게 뭐 자기계발서인가? 뭐 사실 이 책은 이제 주식 추천 도서로 돼 있어서 사서 받긴 했는데 이 말이 있으면 뭐 자기계발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읽었는데 이게 의미가 좀 많은 걸 함축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시련에 강한 사람이란 이제 이게 바람이 시련이라고 한다면 시련에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서 이제 더 큰 시련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이게 일어서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시련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련은 예측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네. 내가 그러면 내가 안티프레지해지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가? 리스크를 노출을 많이 시켜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노출. 네. 예를 들어서 공대생이라면 이제 공모전도 많이 해보고 많이 깨져보고 이리저리 많은 경험을 쌓아보고 뭐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겠네요. 학생이라면 뭐 다른 데도 많이 가보고 이제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죠. 많이 깨져도 보고 의도적으로 이제 나를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놓는 거죠.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나서 이제 초인으로 만드는 것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걸 다 읽고 겪어보니까 이거는 제 말인데 세상의 모든 직업은 어느 정도 기대값이 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연봉 곱하기 그 직업을 갖게 될 확률 이 기대값인데 이 기대값이 다 비슷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류현진 같은 연봉을 받고 싶으면 그만큼 이제 확률이 낮은 거죠. 야구를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구급 공무원은 구급 공무원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구급 공무원은 그것보다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류현진이 될 확률보다는 높잖아요. 그 곱해보면 역시 기대값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거 뭐 3,000원 이론이에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진짜 이거 괜찮은데. 진짜. 이게 내가 가수를 한다면 이제 될 확률은 낮지만 이득은 높은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시행 횟수를 늘림으로써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요 예.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예. 이제 예. 이게 나심책으로 돌아서 얘기해 보면 이제 예. 구급 공무원이 될 것인가 가수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예. 상황이라면 예. 나심은 둘 다 하라고 그래요. 일단은 구급 공무원 하면서 가수 예. 준비를 틈틈이 하라고. 이제 음. 그게 이제 바벨 전략인데 안정적인 거 하나 갖고 이제 아주 예. 리스키한 걸 하나 하는 거죠. 예. 예. 이게 뭐 주식으로도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바벨 전략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게 제일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이게 노래를 잘하는데 이제 집이 어려워서 이거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람 보고 야 너는 노래 잘하니까 언젠간 될 거야. 언젠간 될 거야. 노래 열심히 해라고 감히 조언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집이 어떤 상황인지도 그렇죠. 모르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은 또 이제 그걸 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집안도 돌봐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조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저는 이제 안티프레질의 방법론의 정수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안티프레질 그 책 안에 방법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바벨 전략이 한 축이죠. 축이고 한 축. 네, 한 축이고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서 이제 기억이 나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도 하고. 네, 네. 네. 그러면 약간은 근데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직업을 가지고 네. 또 다른 거를 더 도전하자 이거네요, 맞죠? 안정적인 걸 가지고 다른 리스키한 예. 걸 그것도 아주 리스키한 걸 해보자 이런 거죠. 어중간한 거 어쨌든 말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존의 거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니까 맞죠? 네, 그 다른 거란 게 리스키한데 이득은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는 것들 있잖아요. 연예계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거는 뭐 저희 나이 들고 이제 재능이 없어져서 못하는 거겠지만 뭐 사업이라든지 어퍼 바운드가 없는 것들을 계속 도전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뭐 40대 되고 40대 들어서 이거를 많이 이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저도. 유튜브도 그런 거잖아요, 삼촌. 네. 리스키하죠. 그렇죠. 예. 지금 리스크에 완전 노출돼 있는 거지, 우리는. 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안티프레즐의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해 주신 거네, 맞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추가적인 뭐 있을까요? 안티프레즐을 이해하는 요 정도 이해하면 뭐 네, 뭐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700페이지. 700페이지인데 네. 뭐 번역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뭐 중간 정도 가면은 재밌어서 계속 보게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안티프레즐의 오늘 저희가 그 가사 분석은 옷만 하고 네네. 이제 옷만 할 BTS 옷만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안티프레즐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고 안티프레즐은 이제 그 르세라핌 노래이기 때문에 네. 르세라핌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제가 지금 또 다음 그 준비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